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 기말고사 아마 과제가 시작되는 줄 겁니다. 원래는 15주에 봐야 되는데요. 이 과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아마 공고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기말고사를 과제로 대체해서 나가기로 하고요. 명화의 감상 중에서 지금 이 과제는 요번에는 한 5명 정도의 화가를 뽑았어요. 그냥. 그래서 요 5명 화가가 누구냐면요. 얀반 에이크하고 그다음에 요하네스 베르메르, 마네, 모네, 고호. 그래서 그 5사람 중에서 응용을 하는 그런 과제가 수업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요 작품이죠. 그래서 얀반 에이크는 이 컬러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이 당시에 이제 물감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요하네스 베르메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마네 모네 그 다음에 이 고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작품에 대한 것들과 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여주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만 가지고서 그냥 한번 이것들을 다 응용을 하세요 그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렇게 한 5사람 정도로 추렸고요. 여러분들 이 1차 시, 2차 시, 3차 시는요. 지금 1차 시 수업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근데 2차 시, 3차 시에도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위해서 반드시 2차시 수업도 들어가셔야 되고 3차시 수업도 들어가시는데요. 1차시만큼 수업은 오래 안 하고요. 출석 체크용으로 5분 이내, 2, 3분 이내에 수업을 마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요. 반드시 2차시, 3차시에도 출석 체크를 해줄 것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1차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얀반 에이크죠. 여러분들 우리 수업한 것 중에서 제가 이제 한 5명 정도로 추렸는데요. 이 아놀드 피니 부부의 초상이 굉장히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아놀드 피니 부부의, 이 아노니 피니의 결혼, 아놀드 피니 부부의 결혼식, 아놀드 피니와 그의 아내의 초상, 이렇게 아놀드 피니에 대한 그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2인 초상화이고, 보통은 우리가 초상화를 그린다 하면은 한 사람들을 많이 그리는데 이 당시는 이런 결혼하는 장면을 장면으로 해서 이렇게 부부의 초상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2인 초상화이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전신 초상화, 정물화, 장르화에 큰 영향을 준 선구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서양 미술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그림 중에 하나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번에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겠지만요. 이 색감도 보면 굉장히 보색 대비에 이런 자연스러운 이미지인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치 거울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이 결혼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의 위치도 그렇대요. 여자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펴서 남자 위에 이렇게 얹는 그런 거가 있고요. 이 강아지나 뭐 아니면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럭셔리한 이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아놀드 피니 부부의 초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 아놀드 핀 나는 아놀드 핀이 그 얀반 에이크의 아놀드 핀의 이런 부부의 초상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 대표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얀반 에이크의 이런 아놀드 핀이 부부의 초상을 가지고서 예를 들자면 이것들 가지고서 나는 작품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은 색감이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색을 배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색으로 이렇게 뽑아서 다른 형태의 이런 그 분위기를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걸로 해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제가 이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패러리 형태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셔도 되고요.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오려서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잘라서 패턴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해서 작품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하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림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이런 그 색감으로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나는 컴퓨터를 잘 다뤄.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잘해. 그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틀이고 도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도 못 그리고 컴퓨터도 못해. 그리고 나는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종이 접기로 해서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종이를 잘라서 하겠다.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나는 색지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재 중심으로 나는 좀 해보겠다. 그럼 소재도 괜찮습니다. 좀 다양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이 얀반 그 에이크의 이런 그 부부 초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부 초상이지만 이것들이 꼭 부부가 아니어도 쌍으로 해도 되고 뭐 엄마와 딸이 해도 되고 친구랑 해도 되고 그것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응용하는 거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캐릭터들을 이용한 이런 작품들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소해서 그림을 좀 그려도 됩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사실은 이거대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죠. 그래서 배경은 그대로 하고 이 사람들을 좀 더 변형을 시킨다든가 뭐 하셔도 되고요. 요 배경은 그대로 살리고 여기를 사람을 그려서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 사람들을 하나 올리고 그다음 배경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가지고서 응용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는 이런 창의적이라든가 아니면 좀 독특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얀반 에이크의 이런 그 부부의 초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하네스 베르메르예요.
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러면 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다 없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것들을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이 베르메르가 1665년에 이거를 만든 거고요. 베르메르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작품죠. 그리고 유일하게 인물의 얼굴만 크로즈업해서 그린 그림이 지금 이 베르메르입니다. 또 이런 윤곽성 없이 부드러운 그 색조 변화로 리모델링한 이 작품은 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푸마토 기법을 그려낸 그 모나리자 닮았다 해서 뭐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이런 매혹적인 이런 모습에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이런 소설과 영화까지도 제작이 돼서 만들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이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소녀를 굉장히 그 대단한 작품으로 아마 만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지금 이것도 사례로 이렇게 그림을 일러스트로 뭐 포토샵이 됐든 이렇게 그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직접 아예 물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감으로 해서 이 표현들을 해서 이게 수채화 같아요. 그래서 수채화 기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것들을 하나를 따서 이런 표현을 하셔도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이 작품을 그대로 이것들을 좀 다른 색감으로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 이런 그 공간에 뭐 이런 것들을 그려서 여기다가 뭐 이미지 합성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액자 컴퓨터로 해서 이런 액자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메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저기 있는 이미지들은 다 인터넷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가져온 거지 이거를 썩 잘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도 잘 모를까봐 이것들을 응용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베르메르 작품 유일한 그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우유 따르는 하녀입니다. 이것도 이 네덜란드는 이 17세기 이 세계의 그 무역 중심지의 그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교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에 온 프랑스 개신교인들 위그너는 당시에 상공업에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집집이 그림이 있었고요. 자신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나 풍경화를 빵집, 저육점, 대장간, 뭐 대장장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두가 라는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 다수가 이 네덜란드의 종교화를 우상이라고 주문하지 않고 돈이 넘쳐진 상공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이제 주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상적인 그 모습이에요. 아주 극히 이런 일상적인 그 모습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초상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상적인 이것들을 17세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일상적인 이 표현들을 많이 안 했죠. 그래서 이런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이 하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패러디 비슷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가지고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가방에다가 이 그림들을 넣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액자 분위기를 가지고서 이것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그림으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준다든가 하는 이런 그림의 표현들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이런 것들을 소재들을 아예 똑같이 환경을 만든 거죠. 위치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진을 모델을 세워서 사진을 찍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난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난감의 레고의 작품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만해입니다. 만해는 여기서 이 만해는 파리의 이 특정권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여있는 그 시대의 전경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 그런 삶의 덧없음을 이 새로운 주제로 확립하기를 이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따뜻한 색조 속에 이런 그 무채색인 이런 검은색, 흰색을 섞어서 쓰는 이런 색채의 현신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무채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이 만해의 색채는 항상 약간 그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비감이 아주 강하고 생생한 그런 효과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요 틸드리의 그 음악회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풀밭 위에서 점심 식사입니다. 이 만해의 금대성은 이 그림에서도 시도한 이 밝고 평면적인 이런 색채 대비와 도시적이며 현실적인 주제에 있습니다. 만해는 이 네덜란드 거장들 중에서 특히 그 프란스 할스에 즉흥적으로 그린 것을 같은 기법으로 참고했기도 했고요. 또 여기서 나타나는 대담한 필치는 할스의 형태와 색채와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거죠. 또 이 바구니 속 과일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물화에서 만해는 자신의 그 거장다움을 그 활기차고 대담한 이런 색채 회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놀랬죠. 저게 뭐야? 왜 나체? 근데 기분이 나쁘죠. 왜? 이 모델이라는 그 배우가 보통은 시선이 다른 데를 보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 시선인데 너무 당당하게 관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많았고요. 아니 왜 그 신성한 그림에 이런 그 여제 나체 그것도 뭐 이렇게 그 술집 여자 같은 그런 여자를 거기다 넣냐 하고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모델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예. 이 시선도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거죠. 다음은 이 파라솔을 든 여인입니다. 모네예요. 모네 이런 파라솔을 든 여인입니다. 프랑스의 이 인상주의 화가겠죠. 그리고 인상파의 개척자이며 지도자고요. 이 양산을 쓰고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까미의 모습이 마치 여신과도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까미 위에 이런 하얀 옷들, 이런 옷에 그런 섬세한 주름과 흩날리는 이런 머리카락, 마치 공기와 바람을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녀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신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그 화려한 배경에서 인물과 배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빈곤한 생활을 계속해왔던 모네는 아내 그 까미와 아들 짱에게서 이런 삶의 의미를 찾곤 했는데요.
이 작품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지만 색감을 좀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원의 여인입니다. 모네는 이런 젊은 시절 색채 위에 작용하는 이런 빛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 연구의 점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867년 6월 생타르드레스에서 제작된 이 그림은 모네 사촌 폴 웨젠 르카드의 사유지에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 수련을 뽑을 수가 있죠. 이 수련은 모네가 그린 일련의 그림의 총칭, 인상파를 대표하는 인물, 즉 모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반고흐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반고흐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비연속적이고 동적인 터치로 그려진 이 하늘은 굽이치는 이런 두꺼운 블루님이 연결되고 그 아래 마을은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철탑은 그의 고향인 이 네덜란드를 연상시키고요. 그는 병실 밖으로 내다보이는 이런 밤 풍경을 상상과 결합시켜 보는데요. 이는 이 자연에 대한 이 반고흐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높이 뻗친 이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이프러스의 그런 전통적으로 무덤이나 이런 애도에 관련된 이런 나무지만 반고흐는 죽음을 불길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응용을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예 태도 그대로 하지만 이런 그 색감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그 기구를 제가 보기에는 비즈 같아요. 그래서 비즈 같은 것들을 여기다 넣고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옆에는 좀 더 바꿔서 이렇게 식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색감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밤의 카페 테라스죠. 그래서 이 테라스를 보면서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밤의 카페 테라스를 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 되겠죠. 뭐 나는 뭐 다른 부분을 하나 일부를 해도 되고요. 전체적인 것도 되고 뭐 배경을 뭐 다른 그 배경의 도시를 바꾼다든가 테이블을 바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도마 같은 것들을 그 위에다가 그림을 해서 얹었고요. 이거는 좀 다르게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색적인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해서 이런 표현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 부분들을 좀 잘라서 이런 기법 연구라든가 이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밤에 그 거리를 이런 그 위에 부분을 잘라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작품인데요. 이렇게 밤의 테라스에 플러스 성냥팔이 소녀. 그래서 동화의 그 성냥팔이 소녀와 이 그 고흐의 카페 테라스. 그래서 고흐의 밤에 이 테라스가 동화 속 주인공의 이 성냥팔이 소녀가
그 장소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는 것을 응용으로 했습니다. 컨셉을. 그래서 고은은 이 작품을 통해서 밤거리에서 복작이는 사람들의 그런 활력과 그 위를 비추는 이런 별이 가득한 이런 밤을 캔버스에 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냥팔이 소녀가 지금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이렇게 소녀가 힘든 상황에서 촛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행복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의 결말은 슬프고 끝나지만 촛불 안의 빛에서 소녀가 본 희망이 고우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전달받기를 원했다는 그런 그 재해석적인 그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영화 속에서 희망을 찾는 석양파리 소녀의 모습에서 보는 사람들로 이런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밤거리는 쓸쓸하고 추운 곳이지만 이 고의 작품 안에서 작품은 행복한 밤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지금 제가 뭘 줬냐면 이 화가의 작품을 응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의 작품을 응용해서 나만의 작품 만들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여기서도 이 작품 사례를 몇 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강에서 피크닉이에요. 만해의 그런 그림을 피크닉이라는 이 키워드, 이런 피크닉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강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러스트로 재해석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어느 시골집에서예요. 이런 만해, 제가 모네 같은데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모네 그런 그림을 모아가지고 그네를 타는 여인을 이런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이런 포즈, 이렇게 해서 현대식으로 재구성해서 이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이 빛나는 밤에다가 어린 왕자를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 왕자가 이렇게 별이 빛나는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꽃도 있어요. 이렇게 꽃도 있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구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지구에 왔을 때 수많은 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쓸까라는 의문에서 생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별을 찾았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에 들면 뭐 눈을 반짝 였을지도 모르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어린 왕자의 호기심과 하늘에 빛나고 있는 다양한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봤습니다. 이거는 21세기 어라정인입니다. 조선시대 작품인 이 어라정인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 강가나 대교를 지나다 보면 데이트를 하는 여인들을 자주 보는데 과거와는 달라진 지금의 풍경을 표현해왔고 과거와 현대의 공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설치 뭐 이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색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재밌게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예. 또 이거는 아두리의 쇼드입니다. 고우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모두에게 이렇게 친숙한 아들의 침실을 사람들이 들여다본다는 컨셉입니다. 그것도 우리 머릿속에 아틀의 그 침실에서 두 개의 소박한 의자가 놓여 있죠.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기구를 이 방에 가장 앞쪽에 추가로 배치해서 가구가 가득 찬 것을 그렸습니다. 그게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하네. 약간 그죠? 근데도 재밌네요. 이 그 표현이나 이 액자들도 막 이렇게 있고 의자들도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연출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고흐의 작품인데요. 이거는
디즈니의 그 알라딘 있죠? 알라딘을 해서 이런 표현의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패러디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의 그런 의미, 주제 이런 것들을 쓰고요. 작품의 주제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여러 가지 그 의도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하고 간단하게 한줄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뭐 그리셔도 되고 만들기 해도 되고 꾸미기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 5작가 중에 작품 중에 할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화가를 데리고 와도 되기는 합니다. 꼭 이렇게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전화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셔서 하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